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울산모비스. 고양소노는 시즌 초반에 기복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듯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핵심 백코트 자원의 컨디션 저하가 다시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재도는 11월 늑골 골절 부상 이후 이달 초 복귀했지만 경기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턴오버가 잦고 리듬도 불안하다. 그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12.4득점과 4.8어시스트를 기록 중이지만 복귀 후에는 본래의 폭발력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이정현 역시 독감 여파로 체력과 밸런스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평균 11.2득점 2.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3점 생산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이지만 출전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만큼 아직 에너지 레벨이 낮다. 손창환 감독이 가드가 없다며 이재도와 이정현은 대체 불가 자원이라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활용폭의 한계를 인정한 부분은 소노의 후방 운영이 현재 얼마나 예민한 구간에 놓여 있는지를 방증한다. 소노는 리그 상위권의 3점 빈도와 정확도를 보유한 팀이지만 가드진이 흔들리면 외곽 찬스의 질과 볼순환도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홈경기 승률이 낮은 점 역시 결국 백코트 안정성이 완비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최근 삼성전 대승이 있었으나 상대의 백투백 일정과 외국인 선수 컨디션 저하라는 특수 요인을 고려하면 그 경기력을 그대로 이번 경기에 투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할 수 있다. 반면 울산 모비스는 시즌 중반을 넘어서며 로스터 균형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있다. 아시아쿼터 선수인 존키멜 피게로아의 합류 이후 팀은 에너지와 수비 집중력이 함께 살아났고 서명진과 박무빈의 부담이 확실히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게로아는 합류 후 2경기 동안 평균 6득점 1리바운드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활발한 동선과 수비 압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양동근 감독은 그의 수비 센스와 팀 적응 속도를 높이 평가했다. 이로써 모비스는 이전까지 외국인 자원 부상으로 인한 불안 요소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최근 3연승과 홈 4연승 구간에서 공격 효율 110 이상, 수비 효율 105 전후를 기록하며 팀 전력이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이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공격 면에서는 레이션 해먼즈, 서명진, 이승현을 중심으로 한 코어가 여전히 건재하고 피게로아의 돌파 가세로 인해 속공과 킬패스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이전보다 공격이 단조롭지 않다. 특히 전체 리그 평균 실점 대비 낮은 수비 실점을 유지하며 리듬을 가져가는 부분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주된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컨디션 저하로 인해 보름반이 불안한 소노의 가드진을 상대로 수비 강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점이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경기의 전체적인 속도나 득점 페이스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 모비스는 최근 경기들에서 불필요한 러닝게임을 지향하며 수비 안정 중심의 템포를 유지하고 있고 소노 역시 체력 관리 차원에서 무리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이재도와 이정현 모두 출전 제한이 예상되고 이들이 출전하더라도 체력 저하로 인한 후반부 집중력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모비스는 피게로아의 에너지가 가세된 수비 로테이션과 볼 핸들링 분산 효과를 통해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꾸준한 효율을 낼 수 있는 구성을 갖췄다. 소노가 홈에서 몇 차례 폭발적인 3점 생산으로 승리를 거둔 적은 있지만 이번 경기처럼 수비 코어가 단단히 갖춰진 팀을 상대로는 고득점 흐름을 재현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는 접전 구도를 그리면서도 흐름이 단조로워지는 저득점 양상이 유력하며 소노는 경기 후반 체력 부담에 따라 근소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언더 양상 속 고양 소노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브레멘 대 호펜하임. 홈팀 베르더 브레멘은 호르스트 슈테펜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지만 이번 시즌 8패를 당할 정도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다. 15위는 승강 플레이오프권인 16위와 승점 차가 거의 없는 위험한 위치이기에 홈베저 슈타디온에서 강팀을 잡는 이변이 절실하다. 브레멘의 희망은 옌스 스타케다. 그는 이 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공격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또한 주포 저스틴 은진마의 결정력에도 기대를 걸며 드리블러 로마노 슈미트의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박은 공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브레멘은 수비 불안을 공격으로 메우기 위해 라인을 올리고 맞불을 놓는 모험수를 둘 가능성이 높으며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 기세 싸움에 사활을 걸 것이다.
반면 원정팀 호펜하임은 크리스티안 일처 감독의 지휘 아래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며 3위를 달리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놓쳐선 안 된다. 호펜하임의 심장은 리빙 레전드 안드레이 크라마리치다. 나이를 잊은 그의 득점 감각과 연계 플레이는 브레멘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호펜하임은 원정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와 크라마리치의 결정력을 앞세워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력의 무게감과 시즌 흐름을 봤을 때 확실히 호펜하임이 압도적이다. 호펜하임의 공격진은 리그 최정상급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브레멘의 수비는 실수가 잦다. 하지만 베저슈타디오는 전통적으로 원정팀들에게 까다로운 곳이며 브레멘 역시도 분명 한 방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그럼에도 경기를 주도해 나갈 쪽은 호펜하임이 될 것이며 공격적으로 나설 호펜하임이 다득점 승리를 거둘 것이다. 추천 배팅 호펜하임 승, 오버.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라이프치히. 홈팀 장크트 파울리는 알렉산더 블레신 감독 체제에서 일부 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11패를 당하며 17위까지 추락했지만 홈밀레른 토어에서만큼은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 어떤 팀도 쉽게 볼 수 없는 끈끈함을 보여준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점 3점을 넘어 자본의 상징인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클럽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일전이다. 장크트 파울리의 심장은 캡틴 잭슨 어바인이다. 그의 헌신적인 활동량과 투쟁심은 라이프치히의 기술적인 미드필더들을 괴롭힐 핵심 무기다. 다만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안드레아스 아운톤지가 결장한다는 점은 팀에게 적잖은 타격이다. 다넬 시나니와 리키 제이드 돈스 등이 문전 앞에서 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장크트 파울리는 객관적 전력의 열세를 인정하고 거친 몸싸움과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여 세트피스나 역습 한 방으로 이변을 노릴 것이다. 반면 원정팀 라이프치히는 올해 베르너 감독의 지휘 아래 빠른 공수 전환과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5위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위치이기에 강등권 팀을 상대로는 무조건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라이프치히의 키플레이어는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는 그는 팀 내 최다 득점과 최다 어시스트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맹활약하고 있다. 현재 팀에 부상자가 많은 만큼 그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포의 안디오만데가 출전하지 못하는 만큼 공격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대체 자원은 충분하다. 라이프치히는 밀레른 토어의 적대적인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몰아붙여 선제골을 넣어 홈팀의 기세를 꺾으려 할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력 차이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장크트 파울리가 홈 이점을 가지고 거칠게 저항하겠지만 라이프치히의 공격 속도와 개인 기량은 분데스리가 최상위권 수준이다.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 조직력으로는 라이프치히 공격진들의 파상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내기 버거워 보인다. 장크트 파울리가 세트피스로 한 골 정도를 만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추천 배팅 오버. 네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코모. 홈팀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며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1패라는 기록은 피렌체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리그에서의 부진이 컵 대회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컵 대회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피오렌티나의 희망은 수문장 다비드 데헤아다. 무너진 수비 조직력 속에서도 그의 선방 쇼만이 팀을 지탱하고 있다. 공격에서는 모이스킨의 한 방이 절실하다. 그의 피지컬과 결정력은 코모의 수비진을 뚫을 유일한 해법이다. 테크니션 알베르트 구드문드 손의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이 살아나야 한다. 피오렌티나는 리그 잔류가 최우선 목표이지만 홈팬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로테이션보다는 주전급을 투입하여 필승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정팀 코모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의 지휘 아래 화려한 스쿼드와 세련된 축구로 세리에 A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12위는 강등 걱정 없이 컵 대회에 전력을 쏟을 수 있는 여유로운 위치다. 코모의 키는 니코 파스가 쥐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재능 니코 파스의 드리블과 플레이메이킹은 코모 공격의 핵심이며 수비의 중심 디에고 카를로스 디에고와 알베르토 모레노의 경험은 원정 경기임에도 팀을 단단하게 잡아줄 것이다. 코모는 점유율을 포기하지 않고 피오렌티나와 중원 싸움을 벌일 것이며 알바로 모라타와 니코 파스의 콤비 플레이로 8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쓰려 할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름값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앞서지만
현재의 팀 분위기와 경기력은 코모가 훨씬 좋다. 피오렌티나는 리그 강등권 탈출이 시급해 컵 대회에 100%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코모는 잃을 것이 없는 도전자 입장이라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다. 피오렌티나의 수비가 모라타와 니코 파스의 노련미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끝내 코모가 피오렌티나를 꺾고 8강에 오를 것이다. 추천 배팅 언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